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각 대변인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막판 선거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여당의 움직임을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서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 어제 인터뷰 있었고요. 오늘은 문영린 후보의 반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4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과 함께 가족의 의미 짚어봅니다.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의 마지막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텐데요. 저희와 같은 유권자들에게도 숙제가 있습니다. 투표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투표를 뽑을지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후보가 꽤 많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이렇습니다. 각각의 지역 일꾼들 확인하셨나요? 우리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정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클럽리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세월호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있죠? 네네. 그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어제 오늘 계속 그렇습니다. 네. 예, 어제는 팽목하게 가는 문제로 여야 간 의견을 보이더니요. 49제인 오늘도 서로 목적지를 달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에 경기도 안산에서 열리는 49제에 참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요. 네.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인천시장 앞에 있는 미래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인천행은요. 전날 진도 팽목항에서 만난 일반인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지방선거가 끝난 5일경쯤 돼서야 한자리에 모여서 국조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일정도 사실은 아직 그 야당 측과 협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언제 열릴지 참 현재로서 미지수라고 합니다. 네, 이거 국정조사 특위 잘해야 할 텐데요. 이게 또 잘못한 문제 야는 많이 많을 텐데요. 예, 만들어 놓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네, 선거 네네. 끝나면 좀 해야 되겠죠? 네. 네, 선거가 이제 정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요. 여야의 움직임 지금 어떻습니까? 네, 공식 선거운동 오늘이 마지막이죠. 여야는 7곳 내지 8곳의 광역단체장 선거가 초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깜깜이 선거라고도 하죠. 일단 주요 접전 지역의 지도부가 총 출동해서요. 무당파와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을 보시면요. 네. 정권 수호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수호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부산에서 오늘 유세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네. 대구, 대전, 충청, 경기 이른바 경부 상행선 유세를 벌이면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국가를 개조하고 혁신하려면 이방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겨야 된다면서 이 세월호 국면에서조차 이 박근혜 대통령을 유일한 무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습니까? 늘 나오는 얘기죠. 정권 심판론입니다. 정권 심판론. 네네.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수원에서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수도권의 화력을 집중해 했습니다. 또 접전지인 강원과 대전에서도요. 합동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앞에서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면서 뒤에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세력에 레드카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오전 10시부터 16분간 전국적으로 세월호 실종자 16명을 위한 침묵 유세를 이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헌 전 세목으로 회장, 청해전 해운의 회장이라고도 네. 하죠. 네. 그런데 무슨 지난주에 어디 외국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들 정말 이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참 네. 풍부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익명의 인사가 우리나라 주재 모 대사관에 유 씨의 정치적 망명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밝혔고요. 네. 대사관에서는 단순 형사범이란 이유로 망명 신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는 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도 망명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러한 사실을 각국 외교공간에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에 망명을 시도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특정 나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종교적 박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망명을 타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참 다양하게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 현행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 협약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추방을 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좀 이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유 씨는 어쨌든 지금 일명 구원파의 실질적인 교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교적인 박해, 탄압 등을 이유로 망명을 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한미연합사령관이 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사드라고 하죠. 네.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밝히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요즘 네. 계속 이 사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회나 행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좀 압박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방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지난주에 밝힌 바가 있었죠. 일단 커티스 스케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요. 오늘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현재 사전조사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의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초기 검토. 네네. 네. 참 모호한 표현이죠. 네. 오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포럼 조찬 강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사드 전개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이 발언과 맞물려서 우리 군이 우리 기술로 이 사드에 버금가는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좀 논란이 커질 것처럼 보이자 뭔가 좀 사전에 조기 진화하려고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의심해볼 대목이긴 한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격 고도 40km 이상 요격 체제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국외 구매가 아니라 국내 개발로 획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직 확실한 내용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 퇴근길은 교통량도 많은 데다 비가 내리는 구간들도 있어서 어렵습니다. 남산 터널들 모두 다 강남 방면으로 밀리고 있고요. 터널을 빠져나와서도 일부 구간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도로 중에는 신촌로가 충정로역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어렵고요. 반대쪽 창천 3거리에서 아현 교차로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이어지는 양화로가 창천 3거리에서
3거리에서 합정역, 반대쪽 서교동 4거리에서 동교동 3거리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종로는 외곽 방면으로 종강역에서 용두동 4거리까지 쭉 시속 20km 미만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쪽 용두동 4거리에서 동묘암역, 종로 3가에서 종강역 구간 각각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기획 선택의 목소리. 네,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몰고 다녔던 서울시장 선거의 각 후보 대변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양 후보 측의 각 대변인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동일한 질문, 동일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후보 측의 이수희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 선거운동일 오늘 후보는 무엇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예, 지금 그 서울의 그 강북 중심으로 해서요. 네. 예, 빈틈없이 예, 그 훑는 그 우리 시민들 한 분 한 분 만나는 그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앵글리맘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정몽준 후보 측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예, 우리 정몽준 후보는 그 재난, 식품, 환경, 치안 이렇게 4개 분야로 안전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식품 안전 대표적인 게 학교 급식인데요. 예. 친환경 유통센터에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100% 정밀 검사 실시할 것이고요. 학부모 감시단 구성해서 1차 산지에서부터 안전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지난 5월에 왜 지하철 추돌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지하철을 700만 서울 시민이 이용하세요. 이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1조 원 투자해 낙후된 종합관제 시스템 전면 교체하고요. 그리고 구식 차량, 신식 차량으로 바꾸겠습니다. 더구나 이 지하철이 공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스크린 도어 설치 이후에 공기질이 더 나빠졌거든요. 이를 지금까지 서울시가 속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해 환풍시설 24시간 가동하고요. 모든 차량에 공기청정기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요. 서울 시내 15개 학교 25개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아주 재난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 당선되면 그 즉시 정밀검사 실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2배로 늘릴 것입니다. 그 외에 또 치안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서울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관심이 CCTV에 많은데요. 이 CCTV를 HD급 화질로 바꾸고 또 고성능 지능형 CCTV 설치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안전을 위협하는 건 부패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패 구조를 뿌리 뽑고 또 철저한 훈련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농약급식입니다.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감사원의 서울시 통보서에는 농약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어떠한 시정 조치도 요구받은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답답한데요. 박원순 후보께서 정말 계속 말을 바꿔가며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바로 감사원 홈페이지 접속하면 그 분야별 감사 결과라고 창이 있어요. 그거 클릭을 하면 학교 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라고 이렇게 감사 결과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요.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 여기저기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농약이 묻은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불시에 검사를 하거든요.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 대상으로요. 그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문제 없다고 통과된 그 농산물이에요. 그게 학교에 공급된 농산물인데 그걸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중금속하고 농약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 정밀 검사가 5 내지 7일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애들은 다 먹은 거죠. 그 돌아서면 금방 들통날 이런 허위 사실을 어떻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선거에서 유독 이 가족 이야기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박원순 후보 부인에 대해서 뭐 잠적설이니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또 유병헌 이번 이거 세월호 참사에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고 하는 유병헌 일가구 연루설을 제기하셨죠? 예. 예. 근데 박 후보 측에서는 이거 유병헌 일가구 연루설에 대해서는 이수희 대변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걸 유병헌 일가와의 연루설을 저희가 먼저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우선 이제 기본 전제가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은 공인의 범인에 속하죠. 그래서 당연히 유권자들의 관심 대상이고요. 또 때로는 검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박원순 후보 측도 인정을 한 바예요. 근데 이 유병헌 일가와 연루설은 저희가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건 이런 보도가 있으니 박원순 후보께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대답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강지원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유병헌하고 장남 유대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서 수배 중인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유대균이 개최한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모임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임인 걸로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네. 만일 그런 모임에 박원순 후보 부인께서 멤버였다면 서민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박 후보님의 진정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다. 당연히 그리고 저희가 연루설에 제기한 게 아니라 이런 보도가 있으니 답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보도한 기자도 같이 고소를 했다고 하니 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요. 예. 정몽준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30초에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순 후보가 시장이던 3년은 서울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박원순 후보도 서울이 위기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울이 잃어버린 3년을 끝내고 새로운 변화를 열어갈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망가뜨리려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서울의 발전은 대한민국이 안전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서울을 살아서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 후보 정몽준 뿐입니다. 꼭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몽준 후보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원순 후보 캠프의 금태섭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마지막 선거운동일이죠. 네, 후보는 후보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 새벽 3시에 소방관들을 격려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 하루 종일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역시 핵심 키워드는 안전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화난 앵글리맘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박원순 후보 측은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예,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원순 씨의 10대 안전 정책이라는 것을 저희가 내놓았습니다. 네.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골든타임 목표제가 있습니다. 재난을 55개 유형별로 나눠서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고 예. 초기 대응 매뉴얼을 각각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해서 도시 재난, 재해,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중증의료센터 2개소 그리고 힐링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또 현장 중심 재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서 관할 소방서장으로 현장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10대 안전 대책 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대표적인 거 골라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 급식 이야기인데요. 예. 정몽주 후보 측에서는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 이게 학생들한테 공급이 됐다. 지금이라도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라.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몽주 후보 측의 이수희 대변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선거를 떠나서 저도 학교 다니는 애들을 가진 부모로서 예. 아이들 먹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을 밝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먹는 것에 농약이 묻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그 감사원에 계신 분들도 뭐 다 부모고 똑같은 마음일 텐데 서울시에 통보한 감사 통보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뭐 양측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저 자료를 다 검토해봤는데 저희 집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을 저희 아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몽준 후보의 식탁까지는 모르겠지만 박원순 시장 캠프에 오르는 박원순 시장의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안전한 시스템이 돼 있고 다만 지적을 받은 것은 이제 그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업체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예. 그런 점도 시정해 나가면서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인데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 식탁에 오르는 것보다 안전한 것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서울시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양측의 얘기가 달라요.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어차피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그대로 나오는데 예.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가족 이야기들이 유독이 많이 나왔는데 그 박원순 후보는 왜 잠적설 얘기를 들으셨나요? 저희도 정말 참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누가 잘못하고 잘못을 떠나서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이런 것도 보여줘야 하는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선거 전에 이제 그 정몽준 후보의 아드님께서 미개한 국민이다 이런 말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자체는 사실이지만 가족들이 한 일을 가지고 뭐 공방을 벌이고 또 혹은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서인데 지금 정몽준 후보 캠프 쪽에서 얘기하는 이 부인 잠적설 혹은 유병헌 일가와 무슨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해서 그 형사 고발도 했고 물론 이수희 대변인께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변호사로서 분명히 변호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하라고 그랬답니다. 그만큼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보도를 보면 네. 검찰 출신의 A 변호사한테 들었다. 카더라. 심지어 말하자면 그 몬테크리스토 클럽인가요? 예. 거기를 기자가 가본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과연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니까 그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아니라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가 다시 당선돼야 하는 이유. 앞에 시간을 조금 짧게 쓰셨기 때문에 한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하고 유세를 제가 쭉 같이 다녔는데요. 예. 정말 서울의 구석구석 또 시민의 삶의 하나하나를 아는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가건, 혹은 개발하는 장소를 가건, 지하철역을 가건, 어디를 가건 박원순 후보가 맨 처음 하는 말이, 내가 여기를 2012년 몇 월에 와봤는데, 그때 이분은 봤었고 이분은 못 봤었는데, 그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저런 조치를 취했는데, 혹시 또 더 부족한 점이 있는지, 이렇게 서울시에 대해서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분이 시장을 한다면 서울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고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가끔 물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지지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살면서 어려운 점, 괴로운 점을 얘기하고 또 때로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박원순 시장은 그 자리에 서서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기사로 난 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 시민의 삶이 안심할 수 있고 또 향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라고 필요합니다. 예. 저는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그런 자세를 가장 잘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적절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장 후보시죠. 박원순 후보 캠프의 금태섭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네. YTN 라디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8445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정한 후보도 있고, 아직 긴가민가한 후보도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면 공약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네,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6527번님께서는요, 전 벌써 사전투표 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해서 일을 덜긴 했는데, 조금 더 신중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라는 이제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군요.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네, 4595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루 안에 어떠한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갈 겁니다. 네, 벌써 마음 정하신 분이군요. 3347님께서는 솔직히 몇 명은 처음부터 정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확신이 안 섭니다. 누굴 뽑아야 할지 끝까지 고민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민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야당은 세월호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내일 결정될 텐데요. 마지막 선거 열기로 뜨고 온 오늘 여당에서는 이번 선거 판세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지방선거 관련된 질문 먼저 드리겠는데요. 네.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후에 이제 비대위원장까지 맡으셔서 선거를 치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떤 자세로 어떤 임무로 생각하시고 추진하고 계시나요? 글쎄, 지금 말씀대로 제가 원내대표 설치 이후에. 네. 당대표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지방선거에 지방 일꾼을 뽑는 선거가. 네. 갑자기 세월호 참사 사고로
이게 참, 본질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보다는 이 정권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분위기 자체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선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참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새누리당 중진들이 말이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박 네. 대통령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이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데요. 양당 모두 이제 엄살 작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엄살 불릴 형편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어떤 면에서 정책 쇼를 할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저희들 정말 힘듭니다. 네. 이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단히 좀 편한 입장이었는데요. 아, 예. 예, 이 세월호 참사 사고가 터진 이후로는 대단히 힘든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는 엄연히 지방선거인데 네.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네. 대단히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수행하는데 대단히 힘들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도와주시고 저희들 통렬한 반성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라고는 정말로 진정성을 담은 1인 피켓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야당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또는 중간 평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심판하자. 이런 선거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희가 초기 대응의 해경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네. 다만 세월호 참사 사고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유사한 사고들이 지하철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60년의 우리 고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적폐된 그러한 우리의 자화상이거든요. 네. 이런 자화상을 놓고 물론 저희가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제 오늘의 무슨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대로 여당이기 때문에 통렬한 반성은 저희가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박근혜 정부 전체를 심판한다거나 또는 중간평가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철저한 반성 후에 열심히 할 테니까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애절한 호소의 말씀을 지금 드리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 떨어뜨리자라고 하면서 네. 이따가 사퇴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거는 중대한 문제 같아요. 예. 정당의 존립의 이유는 공공이익의 실현이라든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대선 때도 이정희 후보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네. 이번에도 통진당 후보들 여러 명이 또 사퇴하면서 새누리당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사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면에서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분들에게 국민 혈세가 한 40억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40억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전혀 아는 데가 없다. 또는 그분들의 무슨 저거 아니냐. 이렇게 또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네. 대단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곤혹스럽습니다. 네. 선거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통진당이 왜 존립하는 것인지 참 대단히 걱정이 되네요.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는 바 없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아는 바 없다고 하거나 또는 또 자기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정치라는 게 당선되기 위해서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선거가 말이죠. 아주 안개 속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이 많아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대단히 광역단체장 장만 말씀하시면. 예,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좀 이러한 정치 환경, 선거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러보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너 곳 빼놓고는 전부 다 그 판세가 안개 속이고, 뭐 여야 공이 다 박빙의 그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판세가 보이질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다. 네. 예, 저희들은 뭐 호소하기를 우리 열심히 통렬히 반성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4년 국정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번 기회를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호소의 말씀으로 선거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저녁이면 아마 승패가 이제 갈릴 텐데요. 네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상당히 이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승리했을 경우 또는 패배했을 경우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면 승리했다고 보시고 어느 정도 되면 패배했다고 보실 생각이세요? 글쎄, 이 상황 자체가 예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네. 역시 지방선거입니다. 네. 또 7월 30일 날 많은 의석수가 예상이 되는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무슨 정부의 심판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7월 30일 또 다가오는 재보궐선거는 그건 이제 국회의원 선거니까요. 예. 그거는 정치적 의미가 좀 강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역시 별소리 해도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이 세월호 참사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야당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예. 야당 출신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예. 이것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조금 변질이 됐는데, 역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의미를 저희들은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민심이 이제 어떻게 흐를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인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이제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내각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 사퇴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일단 좀 검증해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후보자,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이 특문회 해보기도 전에, 이게 좀 야당이 굉장히 한때 높이 지켜세웠던 국민검사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평가를 받았는데, 야당이 너무 정쟁거리를 삼지 않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김관진 안보실장 문제는 현재 남북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북아 정세가 대단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을 그냥 공석으로 놓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인선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각 개편의 방향 어떻게 보시나요? 내각 개편도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일기 내각보다는 조금 더 어떤 전문성이랄까 또 어떤 사명감, 책임성이 강한 인사들로 좀 구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리 후보로 당에서 여러 사람도 추천하셨습니까? 그건 말씀드리지 않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당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문제는 너무 지나친 생각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야당이 지배한 공세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네. 역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네네. 아마 대통령 책임 묻기가 좀 부담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정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건 결국 난국을 타개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흔들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좀 적절한
입장을 좀 견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 같으네요. 아니 뭐 소극적인 입장이라기보다도요. 예. 뭐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예. 또 대통령께서 당신의 그 철학이라든가 네. 국정 방향 이런 거와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의 인사들을 당에서 건의도 하고 하셔야죠. 예, 저희들도 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과는 조금 의미가 좀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치권이 뭐 관피와 척결이라든가 이런 얘기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영란법 처리하라고도 어제도 뭐 국회의장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김영란법도 처리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저희 그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안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이든지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적 영역에 있는 분이 검범수수나 그 가족들이 있을 때는 형사처벌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뭐 이완구 대표께서도 전에도 발언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뭐 강력하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이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이 만남에서 거듭 간곡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저희와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용태 의원이 말이죠. 소위원장인가 보던데 공직자의 지방에 있는 처제가 생일 선물 받는 것도 뭐 금지하느냐, 그거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었는데 그거는 법원에 보니까 법원에서도 임당 허용도 있더라고요. 그 법원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법리 해석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이런저런 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범위라든가 그 가족의 범위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이 공적 영역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원내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시니까 되겠지요, 뭐. 네,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대표하고는 호흡이 잘 맞으시나요? 예, 처음에 언론에서는 뭐, 저도 뭐, 소신을 위해서는 도지사까지 사퇴하는 사람이고, 또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강한 분으로 이렇게 해서 강강의 충돌이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예측들 했던데,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 뵈니까 대단히 소신이 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소신의 전제는 합리성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소신이 없이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차라리 저 입장에서는 서로 의기투합하고 소신만 맞으면 방향성만 맞으면 뭐 당내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을 좀 잘 맞추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완구 박영선 첫 호흡은 성공적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에 인터뷰를 박영선 원내대표 했었더니요. 그랬더니 자신도 부드러운 여성이라고 아주 강조하던데요. 아주 부드럽고요. 부드럽고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소신하게 강한 분입니다. 아주 현재까지는 저희들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면 함께 가겠다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시죠. 이완국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내일 지방선거 7장의 투표 용지에 담을 여러분의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8289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아직 정하지 못했네요. 저녁에 선거 공약을 비교해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겠네요. 3747번님, 네거티브 전략 펼친 사람은 뽑지 않을 겁니다. 보기 불편해서 혼났네요. 예, 아주 강경하신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